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서울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네. 예, 겨울철에 내리는 단비는 반갑지만 여름이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네. 예, 특히나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서울 곳곳에 상습 침수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집니다. 서울시가 장마철마다 되풀이되는 강남역 일대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양가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시가 여름철 강남역 일대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침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서초동의 삼성사옥 연결 통로를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요. 네. 삼성과의 협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정상 절차를 밟아서 이곳에 연결 통로를 설치했지만 이 하수관의 일부 구간이 높아지면서 전체 통수 능력의 15%밖에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 삼성 측과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수관로는 보통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곳의 하수관로는 이 삼성 사옥과 강남역을 연결하는 지하 보도를 설치하면서 이 하류 측이 약 1.8m 높은 역경사로 시공이 돼서 강남역 부근에서 물 흐름을 막아서 침수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로 당장 이달부터 잘못 설치된 하수관로를 바로잡는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에 착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하천 수위보다 높은 고지대와 함께 또 하천 수위보다 낮은 경계를 조정해서 내년 5월까지 빗물의 배출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약 700m에 달하는 하수관을 신설하고 또 저지대 수로로 유역을 전환하고 도로 옆바닥에 물빠짐 시설을 약 830m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사가 완료가 되면 지난 2010년과 2011년 침수됐을 때 강우 수준인 시간당 80mm 비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강남역 일대는 밤낮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서 네, 시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서울시가 마련한 이번 대책으로 진짜 다음 해에는 여름에 강남역 침수 뉴스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죠. 그래서 명동 일대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었는데요. 이후에 활기를 되찾아서 한숨 돌린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당장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 명동 중심가를 걷다 보면 이 한국인들만큼이나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매년 약 900만 명의 방문객이 명동을 찾고 있고요. 이 중에 40%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명동 상권이 이제 중국인들이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게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 초 메르스 사태처럼 유커의 발길이 뚝 끊긴다거나 이 화장품에 집중된 상권이 쇠락할 경우 이를 대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이 지속 가능한 명동 지역 발전 방안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명동이 국내외 관광 명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저도 명동을 자주 가보면 화장품 가게가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970년대부터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던 명동이 200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권 관광객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국내 명소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화장품 가게가 정말 급속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점포 수가 무려 140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7년에 27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도 지금 화장품 가게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때문에 명동은 이 고유의 맛과 그리고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 쇼핑거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류의 붐을 타고 한국의 저가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화장품이라는 것이 소수들만 이용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뭔가 상권을 다양화한다든지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발전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중국 관광객이 감소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시는 명동 방문객의 특성과 상권은 물론이고 역사 문화를 고려한 도심부 관리 계획 등을 분석해서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라든지 일본의 롯봉길스 등과 같이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남대문 시장에서 명동 그리고 예장자락에 이르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권을 재구조화하기로 하고요. 명동 국립예술극장 운영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쇼핑거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은 문화거리로 좀 탈바꿈을 한다면 관광객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만족도도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명동이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다가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지역의 상가 임대 정보와 권리금 실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증금 차이가 꽤 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남의 중대형 상가 평균 보증금이 5억 5,600만 원으로 이 서울 평균인 3억 3,500만 원보다 66%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평균 권리금도 강남이 약 9,900만 원으로 가장 비쌌는데요. 이어 신촌, 마포 9,300만 원, 도심 지역 6,0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또 업종별로도 권리금 차이가 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리금이 가장 비싼 업종은 도소매업이었는데요. 네. 평균 9,8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다음으로 숙박과 음식점업이 9,200만 원, 예술과 스포츠, 여가업종 등이 5천만 원으로 이 권리금도 편차를 보였습니다. 이 권리금 회수에는 평균 2.7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또한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습니다. 신촌이 4년, 도심이 2.5년, 그리고 강남이 1.8년으로 가장 짧았는데요. 네.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또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도 시도 실정에 맞게 지자체에 조례 위임하도록 법무부와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네. 지난 5월부터 상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세입자들의 지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상권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내쫓기지는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상가 세입자들의 현실을 고려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협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